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매일 하면서도 잘하지도 늘지도 않는 느낌이 드는 것이 또 말이죠. 특히나 비즈니스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들어줄 말의 기술이 더더욱 중요할 텐데요. 상대에게 말에서 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말솜씨를 원한다면 세계적인 비즈니스 리더들이 정독한다는 이 책 꽂히는 말 한마디를 통해 최적의 타이밍에 던지는 말의 위력을 느껴보세요. 저자가 강조하는 말하기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말하기 원칙 첫 번째, 상대의 결정에 내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말들입니다. 당신이 이걸 원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궁금하게 하면서 무의식적으로는 상대에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말입니다. 내가 원할지는 모르지만 이번 주말에 나들이 같이 갈래? 당신에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정 이벤트라 놓치기 아까워서 말씀드려요.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지만 이란 단어를 활용해보세요.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말 두 번째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들어주실 수 있나요? 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열린 사람의 반대말은 편협한 사람 혹은 속 좁은 사람이 될 테고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기는 싫어서인 거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마음이 열린 편이라는 선택지를 고르고 당신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기 어렵게 하는 동시에 최소한 그 사안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고려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할 겁니다. 만약 뭐뭐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세 번째 말입니다. 만약 뭐뭐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과 함께 미래의 모습을 제시해주면 상대는 상상 속에서 그 상태의 감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나 현실에서는 잠재적 이익보다 잠재적 손실이 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경쟁하던 동료가 당신보다 앞선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당신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만약이란 조건부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면 사람들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움직일 이유를 찾게 됩니다. 차이가 극명할수록 상대를 움직일 가능성도 커지겠죠? 말하기 원칙 두 번째, 상대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라. 사람들은 누구나 최종 결정을 스스로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런 결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문에 선택의 폭을 좁히고 최종 결정이 쉬워지도록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단, 세 가지 선택지는 상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당신이 이루어야 하는 목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 이 중에서 당신에게 좀 더 나은 게 뭘까요? 라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해보세요. 어렵게만 보이던 의사결정이 한결 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누구든 동의하도록 하는 말, 아마 저와 비슷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란 말이에요. 상대가 당신의 말을 진심으로 믿고 동시에 당신에게 신속하게 동의하도록 만들고 싶은 상황에서 특히 유용한 말인데요. 당신도 저와 같이 미래에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일하시는 거겠죠? 고객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매일 바쁘게 살아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은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마음의 경계를 풀고 제안에 부담을 갖지 않게 하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말을 샌드위치처럼 문장 사이에 끼워 넣어보세요. 그 뒤에 당신이 보장하는 결과를 배치했을 때 듣는 사람은 결과에 대해 확신할 확률이 꽤 높아집니다. 이런 조건문 형태의 문장은 영향력이 꽤 큰 편인데요. 만약 이 제품을 한번 써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제게 맡겨주신다면 나중에 제게 고마워하실 만큼 잘 해낼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 들겠죠? 다음은 딱 7글자로 된 사람들 대부분은 이 말만큼 협상에서 유용한 무기는 없습니다.
미팅 시 의사결정 단계에서 상대가 우물쭈물할 때 이 말을 사용하면 상대는 고민을 접고 곧바로 결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린 결정을 신뢰하는 경향과 더불어 그 결정을 그대로 따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참석자분들이 이 양식을 작성하셨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스트셀러인 이 제품을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당신의 제안에 힘을 실어줄 겁니다. 말하기 원칙 세 번째, 나의 선택이 상대에게 최고의 결정이 되게 하라. 만족할 만한 미팅 후에 상대의 반응도 긍정적인데도 의외로 의사결정을 앞두고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단계에 하셔야 할 일은 이란 말을 해보는 겁니다. 바로 서두를 꺼내며 상대의 결정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결정이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다음에 하실 일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상대의 조력자가 됨으로써 상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내려준다면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맺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고객이 당신의 제안을 수락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을 대책 없이 지켜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제안에 핑계를 대며 거부한다면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질문을 함으로써 외부 조건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만약 제가 뭐뭐 할 수 있다면 마음을 바꾸시겠어요? 예를 들면 만약 제가 조금 더 할인해 드릴 수 있다면 결정에 도움이 되시겠어요? 만약 생각하실 시간을 며칠 더 드린다면 그때까지 결정해 주시겠어요? 이런 조건을 제시한다면 여러 여건이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던 마음을 바꿔 의외로 쉽게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고객의 거절은 진짜 거절이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요.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땐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은 자신이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했을 겁니다. 이때야말로 상대에게 신규 고객을 소개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에 좋은 타이밍이죠. 제가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단 한 분이라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요. 다음 주쯤 전화드려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런 요청에 수락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겠죠? 지금까지 말하기 원칙 3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말들을 들어봤는데요. 첫 만남에서의 오프닝 대화부터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클로징 멘트까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대화의 노하우들이 알기 쉽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이들의 공통점 중 한 가지는 무엇을, 언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할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반드시 설득하고 싶다면, 말에서 밀리고 싶지 않다면 빈틈없는 말하기로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엄마의 책장이었습니다.